안녕하세요. 어디서든 볼 수 없는 박진감 넘치는 주식 토크 박진감의 박수익입니다. 예, 박진감의 진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SM 특집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박진감에서 SM 사태를 처음 다루죠. 예, 그동안 정말 지금 엄청난 화제를 몰고 있는데 저희가 박진감에서 깔끔하게 심층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처음 다루니까 빠르게 한번 되짚어보고 시작을 좀 그러시죠. 할게요. 제가 작년까지 있었던 일을 좀 정리를 먼저 해드리면 우리가 SM 엔터테인먼트는 잘 아시듯이 이수만 창업자가 있고요. 이수만의 수만 이름 이니셜을 따서 SM이죠. JYP 박진영처럼 똑같습니다. 근데 이수만 씨는 회사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최대 주주이긴 하지만 회장이나 대표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총괄 프로듀서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총괄 프로듀서가 뭐 하는 거냐? 이름뿐인 허울뿐인 그런 직함이 아닙니다. SM은 우리가 알다시피 엔터테인먼트 회사죠. 그래서 가수들을 발굴을 하고 노래를 만들고 음반을 내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프로듀싱이라고 하고 이런 프로듀싱을 총괄해서 오케이 사인을 내주는 게 바로 총괄 프로듀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SM의 모든 아티스트들의 활동은 사실상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오케이 사인을 내줘야 가능한 것. 즉 모든 활동은 이수만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SM의 규모에 이러한 어떤 시스템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SM의 선택이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수만 씨가 총괄 프로듀서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 자기가 프로듀싱을 하니까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걸 월급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세운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에 바로 입금하도록 한 것이죠. 왜 이렇게 본인이 월급을 받지 않고 입금하도록 하느냐 추측을 해보면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세금을 많이 뗍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가면은 법인이 각종 비용 처리를, 경비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도 있고 또 공시상으로 개인이 급여를 많이 받으면 5억 원 이상 받으면 공시가 되는데 어떤 급여 보수의 적정성 문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티가 덜 나는 법인으로 이렇게 받는데 그 돈이 SM 매출의 6% 상당한 규모입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수백억, 수천억까지 가는 그러한 돈이다 보니까 논란이 됐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19년에 KB 자산운용이 먼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별 효과가 없었고 작년에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행동주의 펀드가 나타나서 문제 제기를 다시 했는데 이때는 반향이 좀 컸습니다. 이때 왜 반향이 좀 컸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주주들의 눈높이도 그만큼 좀 높아졌던 것 같아요. LG화학 물적 분할 논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결국 작년 하반기에 SM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을 끝냈습니다. 자, 여기서 SM 문제는 끝난 줄로 알았지만 올해 반전의 반전을 또 거듭했죠. 이게 그 아까 짚어주신 대로 얼라인 파트너스 측이 계속적으로 SM 측에 요구했던 게 라이크 기획과의 관계 단절, 네. 그 다음에 지배 구조의 개선이었거든요. 네. 일단은 라이크 기획과의 단절도 됐고 네. 1월 20일 날 그 얼라인 파트너스 측의 이창환 대표가 이제 SM 경영진에 포함되게 되면서 이사회 진출. 예, 네. 실제로 이제 SM 이사회가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과 손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실 방금 말씀하신 1월 20일에 SM 경영진과 얼라인 파트너스가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날짜가 언제냐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설 연휴 전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직전이죠. 설 명절 네, 맞아요. 쉬러 가야 되는데 굉장히 바빴어요. 금요일 정말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다시 시계를 조금 되돌아보면 1월 17일이라는 날짜가 또 중요합니다. 어제라고 하면은 2월 22일에 법원에서 열렸던 가처분 심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했던 날짜인데 그동안에는 사실 지금 현재 SM의 경영진 이성수 대표 그리고 타경준 대표는 전부 다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 굉장히 오랜 기간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수 대표는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부인의 조카 즉 처조카이고 4살 때부터 1979년생인데 4살 때부터 이수만 아저씨 삼촌 알고 있었고
탁윤균 대표는 SM 공채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이수만 씨가 뽑은 거죠. 이 사람을 채용을 해서 오랜 시간 20년 넘도록 같이 일했는데 가신이죠. 가신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게 온라인 파트너스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던 와중에 1월 17일 날부터는 이수만 측과 SM의 경영진 측 이성수 대표, 탁윤균 대표 측이 연락이 두절됩니다. 이수만 씨가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 상황이 돼요. 전화를 씹어버려요. 문자도 보내도 카톡을 보내도 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성수 대표가 최근 이거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밝혔는데 1월 17일 날 이수만에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더 이상 저는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다. 얘기는 이제 너 꼬봉 안 할래 이런 거예요. 너 꼬봉이 되기 싫어 이런 거예요. 이수만 씨가 당황을 하죠. 그래서 이 자식 봐라 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다음부터 전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사흘 뒤에 아까 말했던 1월 20일 날 온라인 파트너스와 딱 합의를 발표하니까 이수만 씨 완전 벙찌는 거죠. 이게 이제 설 연휴 전이고 그 다음 다시 설 연휴 지나고 난 뒤에 2월 3일 날 SM 경영진이 SM 3.0이라는 전략을 발표하는데 이게 완전 쐐기를 박습니다.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SM에서 데뷔하는 신인 그룹들은 이성수, 탁영준 저희들이 직접 프로듀싱 하겠습니다. 이수만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하더니 나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2월 7일입니다. 오늘 다룰 중요한 주제인데 그렇게 이수만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가세요라고 하고 난 뒤에 3일 뒤에 뭐냐면 여전히 이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이수만 씨가 SM의 최대 주주입니다. 지분의 18%를 가진 최대 주주가 또 하고자 하면 또 다 할 수 있잖아요. 본인들은 이번 주총의 임기가 만료. 그래서 카카오를 끌어들입니다. 카카오를 대상으로 2,1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신주 그리고 전환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이걸 다 카카오가 사들여서 주식 전환을 완료하면 지분 9% 상당히 이수만 씨를 위협할 수 있는 지분이 될 수 있는데 이수만 씨 입장에 실제로 위협받았다. 안 그래도 자기 전화도 씹고 자기 보고 나가라고 얘기하고 겉으로는 고맙다고 얘기하지만 나가라고 얘기하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막 주주까지 끌어들여. 이제 열받는 상황이죠. 그래서 바로 소송을 걸죠. 그게 바로 카카오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 제가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이게 오늘 1부에서 다룰 주제인데 그동안 저희가 SM을 처음 다루다 보니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가처분 신청이 상당히 좀 중요한 복병이 될 수가 있겠죠. 일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면 네네. 가처분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가 이제 아마 궁금해하실 텐데 궁금합니다. 일단은 가처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신주 발행이 무효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다투는 거거든요. 정당성.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계속 앞에서 설명해 주신 대로 말씀을 드려봐야겠지만 가장 먼저는 그러면은 SM 이사회가 이 가처분에 있어서 목적이 되는 경영상 판단이 적절한 거냐? 네. 경영상 판단이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다퉈봐야 알긴 하겠지만 경영진의 의견 자체가 어떤 일상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극히 희박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SM 이사회가 카카오한테 유증과 전환사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경영상 판단이었냐 아니면 경영권 분쟁의 시작이었냐 저는 이거는 조금은 나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2월 3일 날 SN 3.0 전략을 발표하고 나서 2월 7일 날 전격적으로 유증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SM 이사회가 이수만한테 경영권 분쟁을 건 거냐 싸움을 건 거냐라고 했을 때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수만 씨 같은 경우에 지금 SM 지분을 14.8%를 가지고 있고 18%입니다. 18%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와 그 유증하고 전환사에 배정한 물량은 총 다 해봐야 9%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대 주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아마 SM 이사회에서 판단을 그 이수만 씨랑 손절을 하게 되면서 카카오의 어떤 다른 성장 동력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음.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SM 이사회가 경영상의 적절한 판단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자, 요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이 가처분 신청 문제, 가처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건물, 뭐 가제할 때 그 임시라는 뜻이죠. 임시처분인데 이게 왜 가처분 신청을 지금 제기를 했냐면은 카카오가 신주나 전환사채를 이제 인수하게 되는데 SM에 그걸 인수하면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내는 날짜가 3월 6일인데 이게 2월 7일 날 발행을 결정하고 그렇죠. 한 달 뒤에 납입을 하게 돼 있었는데 정식 소송을 내면 막 몇 달 걸리니까 맞습니다. 임시로 긴급하게 처분을 내려달라 해서 그래서 가처분을 했고 여기에서 지금 이 진성훈 그룹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경영진 그리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신주나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투자금을 유치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정말 경영상의 판단이었냐 아니면 경영권 분쟁에서 본인들이 SM 이사회가 본인들이 우군을 끌어들이기 위한 행위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 판례를 보더라도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네. 상대방의 어떤 지배권을 이제 쟁탈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제3자 배정은 네. 상법상의 재무구조나 경영 지배구조의 혁신, 그러니까 상법 418조 2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인 상황에서는 어느 특정 일사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신주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걸 무조건 예, 법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법원에서도 노를 하고 있다는 거죠. 노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우리가 2월 7일 SM이 카카오를 대상으로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을 당시에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고 봐야 되느냐? 그렇죠. 아니면은 정말 카카오의 어떤 노하우,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노하우와 그들이 내는 자금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그런 경영상 판단이었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SN 3.0에서 할 때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이수만 씨의 홍콩 자회사 CTP를 통해서 어떤 뭐 프로듀싱을 하고 거기 가서 직접 한다라고 했을 때 SM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는 다시 프로듀싱을 하고 아니면은 이수만 씨를 제외한 다른 어떤 뭐라 그럴까 활로를 찾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네. 근데 그 활로를 찾는 게 어디였냐면 카카오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카카오 요즘 한창 뭐 안테나 뮤직도 뭐 다 네. 넘어갔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그 당시만 해도 이수만 씨 지분하고 지금 카카오가 받는 지분하고 해도 이게 역전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박 기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그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사진이 실제로 경영권 분쟁의 시비를 건 게 아닌가, 시발점을 그걸로 촉발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이게 1월 17일 얘기를 다시 하면요. 그러니까 1월 17일 날 이제 이성수 대표가 SM 이성수 대표가 문자를 보냅니다. 더 이상 난 네 꼬붕하기 싫어. 거수 역할 안 할까? 보내 딱 선정포고 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전화 안 받는 거예요. 네. 그죠? 안 받다가 3일 뒤에 온라인 파트너스와 합의해서 온라인 이창환 대표 이사회를 끌어들이고 다시 그리고 난 뒤에 한 열흘 뒤에 SM 3.0 전략 발표하면서 이수만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나가세요 하고 그 다음에 또 사흘 뒤에 카카오 끌어들이고 그쵸.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 일련의 과정이 약간 명분을 쌓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은 이수만 씨 네. 측에서는 들수 충분히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제가 또 하나 이게 보면 그 어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녹화하기 때문에 2월 22일 날 이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과 관련한 1차 심리가 있었습니다. 양측이 서로 자신들의 논리를 변론하는 그런 무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수만 씨 측이 새로운 팩트를 하나 제시를 한 게 뭐냐면은 SM 이사회가 카카오를 대상으로 신주와 전환사채 2,100억 원어치를 발행했을 때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계약 조건이 있었다. 뭐냐? 첫 번째, 앞으로 또 SM 이사회가 신주나 전환사채와 같은 주식 연계 채권을 발행할 때 카카오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매수권을 준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카카오에게 이사회 한 자리를 추천권을 준다. 기타 비상공이사 두 가지를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팩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카카오 SM 이사회 측에서도 저희가 다시 취재를 해봤을 때 이런 계약 조건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지금은 카카오가 지분을 9%밖에 확보하지 않지만 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나중에 더 확보함으로 해서 사실상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애초 2월 7일 날 카카오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했을 당시부터 이걸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그럼 그 경영권 문제가 아니냐라고 또 반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죠. 네.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카카오가 지금 계약서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우선 매수권. 네. 가령 예를 들어서 비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VC 벤처 캐피탈로부터 자금 투자를 받을 때 예. 뭐 10억을 받든 20억을 받든 실제로 이사 선임권 한 명을 그 VC한테 줘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게 됐을 때는 타당한 조건인 거죠. 네. 이사 선임 조건이라고 하는 거. 일반적인 예. 조건이다. 그다음 네. 두 번째 생각해 봤을 때 전환사채라든가 아니면 유증을 할 때 자기한테 우선 그 매수권을 달라라고 얘기하고 네.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매수권이라고 해버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증자할 때마다 카카오가 참여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사실은 카카오한테 주식가치의 희석화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먼저 통보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카카오가 그 당시에 들어올 건지 말 건지는 카카오의 선택인 거지 꼭 카카오한테 발행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하지만 뭐 이게 우선 매수권이라는 거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투자 자금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하겠다 또는 전환사를 발행을 하는데 우선 카카오가 1번 번호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카카오한테 니들 할 거야 말 거야 물어보면 카카오가 안 한다면 안 할 수 있는데 이미 카카오는 발을 들어놓은 그렇죠. 상황에서 그리고 돈이 없는 회사가 아닌 상황이고 네이버를 견제해야 되는 상황에서 안 하지는 않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이거는 카카오 당연히 그런 1년에 이번에 9% 말고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지라는 그림을 그리고 들어왔고 SM 이사회도 그거를 기대하고 들어온 게 아닌가, 발행한 게 아닌가. 예. 전체적인 그림이 마치 그런 쪽이 맞다라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네. 그리고 카카오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분 매수를 한다라는 것도 시장에 계속 떠돌고 있는 소문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감출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좀 쟁점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수만 시측은 이런 계약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 애초에 이게 전략적자 이거 아니고 뭐 카카오가 들어오려고 하는 거다. 지배구조의 유의미한 변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를 최대 주주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카카오 데리고 온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반면 SM 경영인 측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일단은 우리는 그 경영상의 판단이고 통상적인 계약으로서 카카오의 어떤 플랫폼 사업자라는 기술 그리고 카카오가 우리한테 주는 돈이 필요했다. 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해야 하는데 왜 네가 자꾸 통행세 달라고 하지 않았냐. 라이크 기획에 너한테 줄 돈 우리가 좀 세이브 해가지고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데 네가 계속 반대하지 않았냐. 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제가 그래서 그 SM 엔터테인먼트 정관을 좀 뽑아왔는데요. 정관 10조 2항 6호에 그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회사가 긴급한 자금 조달 및 사업 확장, 긴급한 자금 조달. 그다음에 전략적 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경영상 필요로 국내의 금융기관 법률에 근거하여 결성 투자조합, 기타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근거가 있어요. 네. 적어도 그 카카오가 SM 엔터테인먼트가 유증을 하면서 신고서를 제출할 거 아니에요. 네. 신고서를 제출할 때 금감원 쪽에서도 그렇고 거래소 쪽에서도 그렇고 적어도 판단 근거는 확인한다고요. 네. 판단 근거를 확인했을 때 전혀 무리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경영권 분쟁이 가시화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말을 했을 때 SM 이사회 측에서 유증을 판단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제가 또 SM 그 분기 보고서에 이사회 명단을 뽑아왔는데요. 예. 이사회 명단을 보면은 실제로 이수만 씨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수만 씨 등기임은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이사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최대 주주의 뜻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이사회의 경영상 판단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말하는 게 정상인 건가? 예, 최대 주주의 뜻과는 분명히 배치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판단을 한 경영진 이사회 이사회의 판단이 판단이 잘못된 것인가? 맞습니다.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논점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수만 씨 측의 반론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거는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수만 씨와 SM 경영진이 1월 17일 어찌 보면 그 전부터 사이가 굉장히 완전 틀어졌고 네. 서로 이제 돌아볼 수 없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그 과정에서 카카오를 대상으로 신주 발행이 이루어진 것은 팩트인데 그래서 최대주의 뜻과 배치되는 최대주가 싫어하는 주주를 끌어들인 거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최대주주 입장에서 이런 거죠. 어쨌든 우리가 주식회사인데 내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최대주주와 마음이 맞지 않다고 해서 경영진이 어떤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그럴싸한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지배주주를 선택하기 위해서 신주를 막 발행하면 기존 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느냐 이게 이렇게 허용되면 자본시장에 난장판이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수만 씨 측의 네, 맞습니다. 주장입니다. 그 주장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지적한 대로 그 1월 20일 날 네. 일단 SM 이사회가 온라인 파트너스 그러니까 네. 주주 행동주의를 하고 있는 펀드와 손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는 거는 SM 측에서 일단은 어떤 모양새를 취한 거냐면 우리 그 주주들을 위해서 회사를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내비친 거고 네. 그 다음에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요구했던 라이크 기획하고의 손절 네. 그리고 지배구조의 개선을 봤을 때에는 그게 일치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 주주의 뜻과 배치되는 행동을 한 이사회가 네. 누구를 위해서 일할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그냥 책으로만 보자면 주주를 위해서 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우리나라 그러니까 기업 정서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그 최대 주주의 정서를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는 맞지 않는 건 맞아요. 근데 아마 SM 측에서 분명히 주장은 그렇게 할 거라고. 주주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게 필요했다. 일단 근데 최대주는 빼고. 그렇죠. 네. 우린 그게 필요했다. 네. 이 말 할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진짜 맞는 거냐라고 한다면은 저 같으면 이사회의 판단에 손을 들어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사회 판단에 손을 들어준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번 그 이수만 씨가 제기를 했던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은 기각될 것이다. 예. 라고 보시는 거고. 시간 좀 많이 지났는데요. 다음 편을 또 찍어야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각이라고 확신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 왜냐하면 저도 기존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단 SM은 여러 가지 신주 발행의 근거 중에 아까 보여주셨던 SM 정관을 보면 긴급한 자금 조달이나 재무구조 개선 사항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SM의 현금성 자산이 거의 2천억 가까이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도 나고 하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이나 긴급한 자금 조달은 아니고 다만 전략적 제휴, 사업 확장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맞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SM에 지금도 그 카카오와의 전략 제휴로 이제 뭐 그 계획들을 막 단계적으로 밝히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SM 이사회의 판단인 정당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었는데 그렇죠. 다시 보니까 이게 카카오가 이번에 확보하는 9% 외에도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누가 봐도 그래 본인들도 인정을 해요. SM 이사회도 우리 이수만하고 사이 안 좋다. 예. 그리고 생각이 다르다. 예. 그래서 카카오 끌어들였다. 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그 카카오 9% 플러스 알파를 취득을 하게 되면 지배주가 바뀌는 거잖아요. 예. 경영권 변동이 생기는 거잖아요. 애초부터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좀 많더라 생각보다. 그렇다면 법원이 고민을 하게 될 것 그래서 같다라는 이게 생각입니다. 그
아마 저기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포인트로 보시는 게 좋을 텐데 뉴스에도 좀 자주 나오고 하는데 법무법인 화우가 지금 이수만 측의 그렇죠. 변호 대리인이고 법무법인 광장이 지금 SM 측의 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법률 대리인 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판례를 잠깐 소개했을 때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신주를 발행한다거나 제3자 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법원에서도 그렇게 좋게 보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예, 사실상 그때는 이제 그 금지 발행 금지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수만 측에서 말하고 있는 걸 보세요. 뭐로 몰아가요? 경영권 분쟁. 경영권 분쟁으로 몰아가요. 이미 경영권 분쟁 상황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리고 SM 측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경영상의 판단, 정상적인 유증, 경영 활동이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와 경영상의 판단 전략이 달랐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뜻대로 하고자 카카오를 데리고 왔다. 지금 이 판례가 나온 걸 보고서 지금 판단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경영권 분쟁인 걸 인정할 수 있느냐?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가처분 걸었을 때는 이미 이수만 씨 측에서는 경영권 분쟁이 시발점이었다. 이미 걸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정관상의 근거를 보거나 아니면 카카오, 그러니까 SM 자체가 이수만 씨하고 단절하게 되면서 실제로 하게 되는 거, 그다음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사에 이사가 들어왔다라고 임원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 이걸 다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는 SM의 개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좋게 보면 SM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이수만이라는 1인 프로듀싱 체제에서 벗어나는 어떤 독재에서 벗어나서 민주주의를 가기 위한 뭐 이렇게 좋게 표현할 수 있는데 반대로 보면은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렇죠. 이렇게 본인의 주인 최대 주주를 바꾸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게 신하들이 새로운 어디 우리 예전에 보면은 외색 끌어들이듯이 이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그렇죠.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거 말고 쟁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진성훈 그룹장님은 가처분 기각. 기각 쪽에 저는 손을 들 것 같습니다. 저는 짬짬면입니다. 반반. 사실상 저도 처음에는 기각으로 봤는데 2월 22일에 그 변론을 보니까 그 당시부터 이미 우리가 예전은 몰랐지만 지금 다시 보니까 이미 카카오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그 전부터 이사회와 최대 주주는 사실상 분쟁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 이 결론이 아마 다음 주 3월 초에 나겠죠?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반반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걸 어떻게 보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예, 3월 초에 나옵니다. 예. 결론이 나오면 누가 만든지 알 수 있겠죠? 예. 뭐 짬짜면 내기 할까요? 짬짜면요? 반반. 그러시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